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관련된 뉴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네요. 네, 오늘의 본 주제입니다. 테슬라가 드디어 25,000달러짜리 전기차를 2023년에 내놓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다. 참 황당스럽죠. 일단 이 25,000달러 전기차가 뭔지부터 좀 말씀드려야겠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는 결국에는 이 테슬라 차량을 가격을 낮추는데 굉장히 목적의식이 굉장히 투철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반값 전기차죠. 이게 작년에 한참 막 뉴스 나오고 기자분들께서 정말 제모만 따가지고 이렇게 막 읽어드리면서 테슬라 드디어 반값 전기차 내놓는다 이런 기사를 정말 많이 내놔가지고 특히 우리나라에 이제 모델3 모델Y 기다리신 분들이 좀 기다리면 이제 모델3가 반값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많이들 기대를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3 모델Y를 반값으로 낮추겠다? 물론 가격을 낮추려고 계속 막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테슬라 차량을 만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모델3보다 반값의 차량을 내놓는 것들 그러니까 25,000달러의 별도의 테슬라 차량의 라인업을 하나 구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인데 이거를 오해하셔가지고 막 모델3를 자꾸 반값으로 만드는 어쩌네. 진짜 기자님들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페달과 스티어링이 없는 거 이런 차 원하냐? 네,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렇게 될 거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여기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스티어링 휠도 없고 페달도 없고 이걸 보고 제 주변 사람들은 진짜 허언증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약간 좀 공감을 해요. 일론 머스크가 분명히 그런 거는 뭔가 특별한 하도 특이한 사람이니까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일단 이런 걸 말했다는 거 정말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의지를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테슬라 차량 지금 오히려 가격을 올리면 올렸지 지금 낮추지를 않고 있잖아요. NCL 배터리 탑재한 모델3 롱레인지 이상의 차량들은 전부 다 이제 가격을 올리고 있죠. 모델 Y도 그렇고 모델 S, 모델 X도 그렇고요. 하지만 모델 3, 모델 Y 중에서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들의 가격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테슬라가 이 차량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혁신을 이루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전기차를 만드는데 어떤 부품의 가격이 낮아져야 이런 전기차, 반값 전기차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배터리죠. 이미 테슬라 차량들이 배터리만 가지고도 어떤 트림은 가격이 오르고 어떤 트림은 가격이 내려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이것도 당연히 리튬 인산철 배터리 탑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2023년에는 지금보다 가격이 더 낮아질 거라고 지금 일론 머스크 그렇고 지금 외신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4680 배터리가 지금 핫하니까 이 4680 배터리가 개발이 되고 원가가 절감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만들어져야 이 모델2 가칭 모델2입니다. 이 25,000달러짜리 테슬라 차량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에 솔직히 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전 마찬가지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무조건 탑재될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어요. 4680 배터리는요 이 배터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차량들에나 필요한 것이지 이 25,000달러짜리 차량에는 좀 오버스펙인 면이 있습니다. 이 4680 배터리는 이 테슬라 세마이라든지 사이버트럭 그리고 모델 S, 모델 X 그리고 모델 Y의 롱레인지 이상 정도? 모델 3도 결국엔 들어가게 하겠지만 좀 시간이 남을 겁니다. 좀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25,000달러짜리에다가 이 배터리 밀도가 굉장히 큰 이 4680 배터리까지 좀 넣을지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먼 얘기니까 확신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좀 확신해요. 이것도 박제를 하겠습니다. 틀면은. 그러니까 이 모델2는 지금 중국에서 한참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R&D 센터가 지금 중국에 지어져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올지 그게 사실 우리들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항상 중국에서 얘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중국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우리한테 와닿는 게 없다. 미국 것이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국 거를 이렇게 수입해서 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중국에서 설계한 모델2가 미국에서 생산이 시작되면은 우리나라에도 무조건 들어오게 됩니다. 대신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가 될 거라고 제가 거의 확신하다시피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게 4680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확실하면 안 되겠어.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이게
만약에 CATL의 배터리를 탑재하게 되면 이거를 계속 해상으로 운송해야 되는데 이 생산성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을지 저는 약간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 빨리 CATL 공장이 생겨야 된다. 그걸 일단 차치하고라도 일단 미국의 모델 2가 생산이 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일단은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는, 결국에는 이제 뭐 자율주행을 염두에 둔 그런 차량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당연히 뭐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생산이 될 거고, 이렇게 페달이 없고 스티어링 휠이 없는 모델은 굉장히 좀 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스티어링 휠이 없고 페달이 없는 거, 이거는 이렇게 나온다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은 편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밌는 뉴스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이 $3,000의 가치가 있다. 네, 제 영상 보신 분들, 네, 떡상해가지고 3,000불 때 빨리 안착하기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은 2022년 후반기로 좀 미뤄졌습니다. 사실 뭐 미뤄진 거는 옛날에도 나왔던 뉴스죠. 결국에는 이게 뭐 생산이 문제죠. 개발하는 건 당연히 문제가 아니지만 생산이 문제인데, 생산에 좀 큰 문제들이 큰까지는 아닌가? 그래도 꽤 많은 문제들이 산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일단 4680 배터리가 지금 실제로 이제 양산이 되어 있지 않고, 물론 수율이 이제 70-80%까지는 나온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거 접어가지고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그런 설비가 아직까지 갖춰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 사이버 트럭을 예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는 정말 먼 얘기고, 일단 미국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또 우리나라에 그냥 그대로 들어오기에는 뭔가 사이즈도 그렇고 이런 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갈수록 좀 미뤄지는 게, 모델2 같은 경우도 뭐 2023년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늦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얘기가 거의 뭐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 빠르면 막 2022년 이런 얘기도 나왔다가 이게 좀 늦어졌죠. 마찬가지로 사이버 트럭도 지금 올해 좀 나왔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내년으로 미뤄졌단 말입니다. 이게 내년으로 미뤄지면은 또 이제 내년에는 내후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고, 정말 이렇게 진짜 좀 양산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당연히 개발은 다 돼 있을 건데 지금 양산이 안 돼가지고 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배터리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처럼 굉장히 큰 모델에서는 이 주행 가는 거리도 굉장히 기니까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4680 배터리 밀도가 높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배터리가 또 발목을 잡고 있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지금 양산이 되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것도 따로 이제 모델 S, 모델 X 이쪽에도 이제 4680 넣을 생각도 지금 해야 되고, 또 사이버 트럭을 또 빼야 되는데, 세마에는 또 어떻게 해요? 와, 오늘 거의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거의 기승전 배터리인데, 그만큼 배터리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고 칩 슈리지는 또 당연하고, 진짜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은 이 자동차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진짜 이렇게 쭉쭉 이렇게 생산해내는 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되게 뭐 이런 거 보면은 테슬라 주식에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네, 테슬라 주주, 저 테슬라 주주입니다. 테슬라 주식은 그래도 뭐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들려드릴 마지막 얘기입니다.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드디어 타 브랜드 차량들에게도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다음 달, 당장 다음 달입니다. 전 솔직히 이렇게 빨리 개방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하고 트위터만 하고 빨라야 내년이나 되겠지 했는데, 당장 다음 달에 된다고 합니다. 유럽 진짜 빠르죠. 일단은 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이렇게 뭐 얘기를 했으니까, 일론 머스크는 아니네 뭐 이런 얘기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유럽은 이렇게 개방하기에 굉장히 쉬운 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포트 문제죠. 포트가 CCS2 타입이니 슈퍼차저도 CCS2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켓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테슬라 슈퍼차저에 타 브랜드의 차량을 꽂더라도 당연히 충전 안 되지만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되겠다, 다음 달부터 된다. 결과적으로 테슬라 어플이 최근에 제가 업데이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좀 UI가 바뀐 것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테슬라가 아닌 차량을 위한 어플이 또 이제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은 별도로 이 똑같은 어플을 쓰는데 이제 로그인을 했을 때 테슬라 오너가 아니면은 이제 별도의 다른 메뉴가 뜨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충전하고 싶은, 내가 쓰고 싶은 슈퍼차저를 어떻게 따닥따닥 이렇게 인증하고 그대로 꽂으면 이제 바로 이제 충전이 되는 거죠. 과금은 당연히 어플을 통한 이런 인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테슬라는 이제 충전 인프라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벌어들이는 수익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충전 편리함을 통해서 이제 다른 브랜드의 차량 오너분들이 이렇게 충전하다 보면 와, 테슬라 슈퍼차저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테슬라 차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고려를 할 수도 있겠죠. 네, 물론 저는 약간 이런 궁합이 잘 맞을까, 그러니까 타 브랜드 차량과 슈퍼차저 꽂았을 때 충전 오류 같은 것들이 좀 덜 생겼으면 하는데, 당연히 이런 거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런 궁합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게 시작이 됐다. 시작이 되면 앞으로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노르웨이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하는데, 노르웨이는 진짜 전기차의 천국입니다. 정말 슈퍼차저가 딱 봐도 많이 깔려있죠. 노르웨이가 이렇게 긴 나라고, 이 테슬라 유명 유튜버 비오르님도 노르웨이 사람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뭐 수도권에 굉장히 몰려있고 지방광역시에 한두 개씩 이렇게 깔려있는 게 전부고 한데, 노르웨이는 정말 뭐 간선마다 이렇게 좀 깔려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그렇게 격자 무늬로 깔려있고, 슈퍼차저뿐만 아니라 데스티네이션 차저도 굉장히 많이 깔려있습니다. 옆에 스웨덴 진짜 많이 깔려있네요. 와, 이 진짜 역시 북유럽이 전기차의 천국인 것 같아요. 스웨덴은 약간 좀 띄엄띄엄 있는데, 그래 노르웨이가 좀 밀도가 높아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보여드려야 되나? 코리아도 없는 건 아닌데 막 이런데 비어있는 데가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꼭 이렇게 수도권에만 깔 게 아니라 이게 격자 무늬로 이렇게 간선으로 깔려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테슬라 코리아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큰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타 브랜드에게 이렇게 개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별도의 이제 충전, 뭐 유럽에도 이런 충전기를 설치할 때 인센티브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받고, 그로 인해서 이제 슈퍼차저를 더 많이 깔고, 그렇게 하면 이제 테슬라 오너들도 결국에는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로부터 얻는 수익도 많아지고, 정말 테슬라가 이런 거 보면은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회사. 참고로 여기 그래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유럽은 진짜 이제 PHEV도 굉장히 많이 팔린 나라입니다. 거의 PHEV가 거의 60만 대 정도 팔린 것 같은데, 이제 전기차, 전용 전기차는 진짜 더 많이 팔렸습니다. 이렇게 팍팍 떡상하는데 올해는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충전 인프라가 여기도 문제가 될 건데, 이렇게 테슬라가 한숨을 이렇게 딱 이렇게 열어주면은 테슬라 아닌 다른 전기차 오너분들도 좀 만족을 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이런 테슬라 모델 2부터 해서 이 슈퍼차저 개방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